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전공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처음 정경대라는 그 학과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정경대에서 안 오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정경대는 기본적으로 들어오세요. 6개의 학과가 있어요. 그죠? 뭐 정치학, 사회학, 무역, 경제,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정회. 그래서 6개의 학과가 있고 그 6개 학과들이 사실은 뭐 거의 골고루 참여한 그 융합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경대인만을 위한 건 당연히 아니고 사실 모든 경희대 학부생한테 오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부생도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약간 그 액세서블하게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융합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대학에서 최근에 사실 최근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6, 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생겨났다가 사라진 데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도 융합전공이 기존에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경대 학생들은 또 원래 국제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제 캠퍼스에 있는 뭐 과목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고 전공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왜 융합전공이라는 걸 저희가 하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대략 1시간 내에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 유튜브를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 선택하려고 뭐 한 번쯤은 들어갔을 법한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네, 한계를 브레이킹하는 브레이커라고 불리고 싶어요. 2020 대세학과 탑5 입시덕 후! 오늘도 주제 추천해줘라. 말 안해도 알지? 여러분은 꿈이 뭔가요? 삼성 들어가기, 한 달에 100억 벌기, 올해도 취업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업이 보장된 학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세 중에 대세죠. 오늘은 대학 정문 부수기, 취업 뽀개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2020 대세학과 탑5를 가져왔어요. 다들 쟁쟁하다 보니 이번 영상은 랭킹에 큰 의미 부여 안 했어요. 모두 좋은 학과인 거 알지? 후! 입학과 동시에 취업까지 탑5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 일단 학과 홈페이지에서 딱 10글자만 읽어봅시다. 우리 삼성 모바일공학과.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는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삼성전자와 손잡은 걸로 유명하죠. 일단 학과 이름이 너무 기니까 모공으로 줄여서 설명할게요. 모공 학생은 4학년 1학기 때 삼성전자 인턴 기회를 제공받고 졸업하면 삼성이 모셔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최소한의 채용 절차는 통과해야 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모공은 4년 전액 장학금, IT 전시회 참관 전액 지원, 삼성전자 신제품 개발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찐 알짜배기 학과네요. 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마트는 정답! 스마트! 탑4!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마트융합공학부. 2018년에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신설된 학부입니다. 너무 기니까 조기라고 줄여볼게요. 조기에 선정된 학교는 총 5개예요. 한양대 에리카도 그중 하나입니다. 건축 IT 융합전공, 로봇 융합전공, 소재부품 융합전공, 스마트 ICT 융합전공 총 4개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조기를 통해 생긴 학과는 3년제로 운영됩니다. 1학년 때 전공 기초 능력을 기르고 현장 실무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요. 2, 3학년이 되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진정한 주경 야독이네요. 1학년 때는 장학금 100% 지원, 2, 3학년 때는 장학금 50% 지원, 혜택도 쏠쏠해 보입니다. 학교에, 직장에 장학금까지 1타 쌍피를 넘은 1타 3피네요. 후! 충성! 탑3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여러분 SNS 계정이 털린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죠. 개인 계정 털리는 것도 오바지만 국가 보안이 털리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는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를 양성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른 학과들은 기업과 협력한다면 여기는 국방부랑 협력하는 셈이에요. 학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 지급, 해킹 대회, 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졸업하면 사이버 국방 유관기관에서 장교로 복무하게 되는데요. 7년간 의무 복무한 이후 전역해도 IT 기업
대기업, 국내외 보안업체, 정부산하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교 인권 보장하는 문학년학과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한양대 에리카 국방정보학과 등이 있으니 참고해라. 구간이 명관이다. 탑2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국내 최초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여기 졸업생은 삼성이 채용함. 이런 모종의 계약을 한 거죠. 2006년에 신설됐으니 여러분과 동년배쯤 되겠네요. 성대 반시공은 일정 성적 기준을 만족하면 1, 2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3, 4학년은 안 주냐고요? No!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 최소 채용 절차를 통과하면 3, 4학년 때도 학업 장려금을 줍니다. 만약 채용 절차 광탈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학기당 한 번씩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패스한다고 하네요. 역시 또도체 반도체 풍년입니다. 탑1 반도체 관련 학과 병추 2021 그랜드 오픈.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는 2021년부터 운영되는 따끈한 신상학과입니다. 연대 반도체가 삼성과 손잡았다면 고대 반도체는 SK와 손잡았습니다. 깔맞춤도 짱이네요. 4년 전액 장학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턴십, 해외 산업체 견학 등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입학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해도 삼성이랑 SK 취업 가능? 응, 아니야. 두 학교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데려간다고 하네요. 연대 반도체는 50명, 고대 반도체는 30명 뽑는다던데 둘이 연구전하면 팝콘 각.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요? 대학도 뽀개고 취업도 뽀개고 모든 다 뭐 잘 보셨죠? 뭐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조금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크게 관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약간 인문사회 쪽이고 뭐 반도체 그런 거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냐면 아까도 이제 계속 나왔지만 요즘은 사실 학과 이름이 단일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경제학을 박사까지 하고 다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이라는 게 있었고 경제학 안에 이제 뭐 미시도 있고 거시도 있고 이제 쪼개지지 않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게임 이론 경제학을 만들진 않아요. 그냥 경제학 안에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세대가 좀 많이 변하고 사실 융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의 화두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융합이 아무리 시대의 화두라고 해도 기본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시대의 화두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던 것만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또 세상이에요. 또 예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뭐 정치학 할 거야. 뭐 언론정보 공부하고 아니면 뭐 경제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하고 나 교수할 거야. 뭐 연구원 할 거야. 그러면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자기가 어떤 뭐 회사를 뭐 약간 뭐 경영을 하거나 그런 거에 목표를 창업을 하거나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너 경제학만 배워. 그냥 너 경영만 배워. 너 미디어만 배워. 너 정치 사상 잘 배우면 너 취업할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요구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과를 만들면서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랑 데이터랑 뭐 융합해 갖고 저희가 뭐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경제학만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교수님도 새로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원도 따야 되고 그럼 정원은 어디서 또 갖고 올 거냐? 뭐 경제학과에서 갖고 올 거냐? 뭐 통계학과에서 갖고 올 거냐?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다 거치려고 하면 사실은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융합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했어요. 서울대를 보면 저희가 서울대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연합전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공조해서 뭐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러한 미래 사회 혹은 뭐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한 대응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또 원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제 전경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사회과학 융합 전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번 내년부터 이과대에서도 반도체 융합 전공이라는 게 또 생겨요.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이 있죠. 근데 물리학과가 있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학교는 반도체 학과는 없어요. 근데 그런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인력 수요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미 물리학과가 있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잘 융합해서 섞으면은 반도체라는 걸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사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교과목은 반도체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그러한 사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융합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오퍼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있고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저도 경제학을 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돈이 갈 거고 돈이 간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뭐 취업이나 사람들을 뽑거나 아니면 투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은 떡볶이집 만드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 화두가 될 만한 분야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창업이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뭔가 이런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융합 전공이라는 것의 이제 하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융합 전공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공대에서 많이 해요. 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뭐 반도체, 뭐 시스템 공학,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 써 있는 또 AI, 요즘도 한참 또 AI로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도 그 서울대학교 이제 여기 경영 이게 주로 이제 대학원 과정이긴 한데 여기서도 융합 전공으로 경제학하고 도시경영 그렇죠 합쳐서 뭐 스마트 시티 운영 공대랑 합쳐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 수능부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문이과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점점 문이과 경계가 없어지는 아마 대학의 트렌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어차피 문이과로 구분되지 않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때도 당연히 뭐 꼭 경제학을 하는 사람,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아니면 반도체를 공부 못할 이유도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그 미래 관련된 그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학의 필요성이죠. 우리랑 이제 비슷한 게 뭐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어요. 사실 융합 전공이에요. 융합 전공이고 그 안에 이제 성균관대 이제 통계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학, 통계학 그런 학과들이 이제 모여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AI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융합 전공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컬처 앤 테크놀로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융합 전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체능계도 사실은 융합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 예체능만을 해서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로 융합 전공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주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부르고, 그래서 예체능 주로 이제 체는 아니고 예능 쪽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앱이나 뭐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뭐 예술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필요한 요구에 맞춰서 그런 이제 융합 전공들이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다양한 뭐 이건 그냥 제가 보여주려고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대부분은 이제 이공대에서 많긴 하지만 가끔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처럼
저희가 사회과학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학교도 아시겠지만 요 경영대 이제 빅데이터과가 생겼어요. 뭐 인원은 아직 좀 작긴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러한 융합적인 거를 이제 아예 그 과로 이제 담아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대학을 다시 가지 않는 이상, 그죠? 그걸 다시 뭐 물론 다전공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업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 융합 전공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과 경영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업 관련된 거, 창업론, 뭐 투자론 그런 것들과 영어 이제 융합해서 이제 융합 전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관련된 공부들을 더 해서, 그죠? 나중에 자기가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보면 서강대에서도 뭐 아트앤테크놀로지가 있고, 성균관대는 글로벌 융합 학부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조금 성격은 다르긴 해요.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 융합 학부, 지금 이게 융합 전공은 아니고 융합 학부예요. 그냥 아예 그 모집 단위가 있는 융합 학부고, 그 다음에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융합과 뭐 전공 학부가 다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아예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융합 전공만 하는 학부가 이제 따로 있어요. 얘네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율 전공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율 전공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가 전공을 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융합전공학부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아예 시스템이 다 따로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부에 있는 것처럼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융합전공으로 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약간 성격이, 그러니까 시립대도 이제 사실 잘하고 있는 데긴 한데 성격이 그냥 융합이라고만 얘기해 놓으면 도대체 뭘 융합한 거지라는 이제 그게 좀 안 보일 수 있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융합 전공 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해외에선 당연히 많죠. 해외에서는 사실 우리보다 뭐 거의 한 융합이란 얘기가 거의 한 20년 됐어요. 사실은 거의 한 20년 된 얘기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한 최근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한 10년 정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하버드 같은 데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요. 스태티스틱스 안에, 그러니까 통계학과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라이스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쪽이 있고, 물론 뭐 데이터 사이언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제가 해외 학과들을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빅데이터 뭐 그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학과들도 있어요. 아예 디파트먼트 오브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사실 이런 곳을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미국에서는 유엔을 가거나 그런 쪽에, 아니면 사회단체에 가거나 사회 액티비스트 하는 단체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관심 있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콜롬비아에 있는 그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세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했지만 뭐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학부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 레벨에 맞춘 융합 전공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여기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크인데 여기서 디파트먼트 오브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뭐 그런 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U 오브 워싱턴도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아예 그 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융합 전공은 요건 이제 융합 전공은 아니에요. 이제 아예 그 학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실 이제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가 예전에 없었어요. 얼마 안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과로 만든 거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약간 전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자는 게 사실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정경대에서 처음에 사회과학 융합 전공을 만들면서 생각한 거였고, 결과적으로 그거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아니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겠죠. 그죠?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그냥 아카데믹스만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아카데믹스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수요는 그것만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희대 정도에 되는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고려해야 되고, 우리보다 좀 더 상위권이라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 학교가 조금 보수적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안 바뀌고 천천히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의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왜 우리가 융합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했는지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자료일 거예요. 거기서 융합전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경대에서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과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따로 모집 단위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 신입생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전공만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단일 학과처럼 만들어 놓긴 했어요. 만들어 놓긴 했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은 뭐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4차 산업, 미래사회,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회과학적인 이슈들이 거기 다 엉켜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례를 묶어서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인 설립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시작은 저희가 2022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전공 신청하는 것처럼 저희가 2021년 1학기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에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는 단일 전공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단일 전공을 하려고 하면 학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학과가 있어야 되고 담당 교수들이 있어야 되고 한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정경대 내에 있는 교수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융합 전공은 다전공하고 부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다전공, 부전공 신청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럼 다른 전공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날까? 라는 걸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경대의 사회과학 융합 전공이지만 당연히 다른 학부 학생들, 뭐 국제 캠퍼스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 학부 학생들 다 열려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정경대 학생은 조금 더 쉽게 이수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통 전공을 하나 정도 정경대 어쨌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학부 학생들이 그걸 이수하기 힘드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냥 다전공, 부전공 정도 이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융합 전공의 이제 가장 큰 그 내용은, 제가 그냥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융합 전공, 시립 때처럼 융합 학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차라리 그냥 반도체 융합이라고 하면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지만, 사실 여러분들 졸업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다 그냥 사회과학 융합 전공을 다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미디어 했는데 미디어도 사회과학인데 이 사람은 뭘 또 거기에 추가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물론 사회과학 융합 전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융합 전공명이지만 저희가 트랙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을 선택을 할 때 그 중에 트랙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2개 이상의 트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보통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미래사회 기술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 있고 지속가능 발전 트랙이 있습니다. 3가지 트랙이 있고 3가지 트랙이 요구하는 과목들도 조금씩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이 3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 조건 제가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래사회 기술 쪽은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초점을 둔 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빅데이터, 통계학,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코딩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트랙은 그 이름에서 그대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그죠?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 그 뭐 사회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면 컴플릭, 우리가 뭐 정치학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내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과 또 어떤 기후 변화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가 지속 가능 발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면 그 유엔에 보면 SDG라는 17개 목표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이제 융합 전공 트랙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융합 전공이냐 융합 전공이라고만 나가면 사실은 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졸업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전공 하게 되면 졸업장에 이제 내가 무슨 뭐 다전공했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회과학 융합 전공이라고 나오면 그 옆에 무슨 트랙 가로 안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뭐 지속 가능 발전 트랙 이렇게 트랙명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친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려도 되긴 한데 지금 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거의 1년 정도 고민을 하면서 그냥 다전공이라고 이렇게 개설하고 나면 많이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안 오면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안에는 저희가 그 받는 인원이 110명 그죠? 그 정도 되는 인원을 저희가 융합 다전공으로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 융합 전공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100명이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융합 전공 내에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미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혁신단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 그 예산을 저희가 매년 집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좀 활발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론 교실에서 하는 수업들도 있지만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연수를 가거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 지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거나 장려금을 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지속 가능 발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룹 활동비라든지,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 도서를 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뭔가 해봐야 된다든지, 데이터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우리 그 융합전공만의 그 세미나가 있어요. 미래사회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융합전공의 전공 필수 과목이기도 해요.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전공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브라운백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학생들과 좀 더 가깝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다 우리가 멘토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멘토들을 좀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멘토들을 활용해서 융합 전공에 오는 친구들한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취업 그
커리어 패스에 맞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다전공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학과 가서 그냥 과목을 듣고 그냥 내가 성적표에 그냥 졸업증명서에 뭐 그냥 한 줄 남긴다라는 거 정도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융합전공의 런치를 코로나 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끼리 만나고 교수들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 해버리면 사실은 처음에 1, 2기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뭐 그냥 다전공하고 똑같은데 별 차이 없는데라고 그냥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저희도 하고 싶은 거를 못 할 수 있어서 미뤘는데 마침 또 이제 좀 분위기가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수나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기관을 몇 개 알아보고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연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의 좀 차이점이 그래서 좀 작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른 다전공에 비하면 인원이 조금 작아요. 100명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많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래 경제학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프로 이렇게 다전공 비율을 하니까 좀 큰데 그거보다는 좀 작아요. 그거보다는 좀 작고 근데 그 안에 있는 학생들 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 이름도 알고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에 맞는 우리가 전공 지도를 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융합 전공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만 팔 수는 없어요. 그 다 뭐 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그렇진 않고 제가 사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기존 이제 다전공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학과 학생이 정치학을 뭐 다전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치학과에서 나오는 과목들을 다 들으면 되죠. 몇 가지 뭐 그 이수학점에 맞춰서 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학도 좀 배우고 싶은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뭐 좀 관심 분야가 있는데 정치학만 근데 예를 들어서 다전공을 하니까 뭐 다른 학과 과목을 들어도 전공 선택으로 인정도 안 되고 뭐 다 그게 이제 막혀 있어서 사실은 다전공을 하면 그냥 내가 그거 하나만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융합 전공은 저희가 아예 리ኳ어먼트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학과다라고 하면 제가 사회학과에 있는 과목도 들어야 되고 정치학과에 있는 과목도 들어야 되고 적어도 3개 이상의 학과의 과목을 들어야 내가 다 그 트랙을 완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열어놓은 거고 그럼 그만큼 과목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 안에 경제학과 과목도 있지만 그다음에 미디어 과목들도 있고 무역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는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학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경대 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과목들은 내가 한번 다 들어볼 수 있도록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분야는 데이터를 다루지만 조금씩 다 다른 그 약간 냄새를 가지고 있는 약간 플레이버를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 또 저쪽 가 보니까 이러한 똑같은 코딩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응용 방법은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 경제만 배워가고 졸업하겠다라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건 그냥 약간 그냥 경제학적인 계량 경제를만 배운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하면은 이거를 소위 말해서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지? 뭐 정치 같은 데서는 그런 정치 미디어 혹은 뭐 언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아니면 뭐 이렇게 표심 그런 것들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지? 그런 것들 정치학 이론과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저희가 과목들을 거의 다 모아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모아서 데이터 사이언스랑 융합 전공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사회학에서 사실은 과학기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사실 사회학에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학에서도 있고, 미디어에서도 있고,
정해는 없습니다. 예, 정해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그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럼 다 모아서 같이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주제는 똑같아요. 미래과학이라는 주제인데 이거를 사회학적인 접근, 뭐 경제학적인 접근, 미디어적인 접근, 접근 방법은 다 다르고 주제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 안에서 소주제는 좀 더 달라지는 거죠. 지속가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기후환경 그런 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후만 있는 건 아니죠. 지속가능 발전에 정치도 있어요. 거버넌스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라는 문제도 있고, 소사이티라는 문제도 있고. 그럼 그런 과목들을 다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배워야 사실은 내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내가 알 만큼은 알아.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정치학에서 그냥 뭐 거버넌스만 배워갖고는 모르겠죠. 뭐 사실 물리학적인 기후환경 전혀 모르는데 또 기후환경만 들었다고 해도 뭐 기후가 뭐 SDG 지속가능 발전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고 그 안에는 뭐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회학에서 배우는 것도 다 같이 엮어서 배울 수 있어야 사실은 내가 이제 내가 좀 지속가능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다. 혹은 뭐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라는 게 그냥 단순한 코딩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의 진로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 나갔을 때 뭐 계량경제만 경제학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뭐 미디어나 정치나 그런 것들과도 내가 한번 해보면 그래도 내가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뭐 대학에서 배우는 게 어차피 뭐 굉장한 뭐 대학원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배워놓으면 내가 다시 접근하는 데는 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목을 만들려고 해요. 과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사실은 이건 이제 정경대 소속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정경대 소속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인 이유가 일단 정경대 과목을 하나를 자기가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은 불리하냐 그건 아니고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전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경제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경제학과 안에서 사실은 뭐 계량경제학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과목도 조금씩 들어요. 경제학 통계학도 듣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제 전공 기초 과목이 생기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서 그걸 듣고 전공 기초에서 하나를 더 듣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사회 세미나라는 거를 이제 전공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사실은 이 사회과학 융합 전공의 전체에 해당되는 전공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전공 필수예요. 그다음에 이미 내가 경제학 과목을 좀 들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융합 전공 안에 있는 과목들을 좀 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응용경제학이라든지 계량경제학이라는 거 이미 내가 들었다. 경제학을 내가 전공하면서. 그러면 내가 나머지 과목들은 경제학을 제외한 과목에서 한 7과목 정도만 수강을 하면 돼요. 그게 어디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학 쪽에서 얘기하는 뭐 데이터 관련 과목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관련 과목이 되기도 하고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으로 뭐 들으면 되겠죠. 그건 수강을 하면. 그럼 실제적으로는 경제학과 이외의 타 과목으로 수강하는 거는 한 9과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학과 과목을 내가 수강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쪽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탁과, 그 전경대에 있는 탁과에서 실제로 들어야 되는 과목은 한 9과목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전공으로 이수하기는 굉장히 쉬운 조건이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 탁과 학생은 불리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탁과 학생들도 그냥 다전공 그거에 준해서 들으면 되는데 탁과 학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학부를 다니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통의 다전공은 그냥 뭐 데이터 학과에 가서 이제 듣겠죠. 근데 여긴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 코딩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 전반에 어플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있는 계량경제나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사회학에서 있는 사회조사 방법론들, 그다음에 언론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 같은 것들, 빅데이터 미디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영어학부를 다니면서
이 과목을 내가 다전공을 한다고 하면 경제학과 과목, 뭐 미디어 과목, 정치학 과목 그런 것들을 한 3과목 정도, 3학과에 있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좀 들어야 돼요.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나는 사회과학도 아닌데 이 다전공을 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공 기초 과목들이 있어요. 기초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아까 얘기했던 미래사회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약간 그 기본을 다지는 그러한 과목들을 저희가, 또 이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과목들, 기존에 없었고 이 융합 전공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미래사회가 2학년 과목이거든요. 2학년의 전공 필수 과목인데, 이 과목을 들으면 내가 어차피 다 3개의 트랙 중에 뭐 하나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듣고서 내가 그럼 이 3개의 트랙 중에 뭘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그 안에서 그 3개 트랙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시업 하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서 내가 미래사회 들어봤더니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들어봤더니 나는 지속가능 발전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과 가까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볼 수도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들어봤는데 나는 셋 다 아니야,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타학과 그냥 전공 선택 정도로 인정받았고 거기서 뭐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경대 학생들은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밑에도 이제 뭐 정치학과 학생이 지속가능 발전을 트랙을 선택했을 경우,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 트랙 안에는 정치학과 과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한 8과목 정도만 수강하면 대략 이 트랙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행정실에 여쭤봐도 되고 저한테 여쭤봐도 되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타학과 타전공 학과에 다전공 신청하는 프로세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뭐 아마 그 다전공이 되는 신청자에 대해서 뭐 그 인포를 이제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뭐 뽑을 거고, 그다음 신청 자격도 사실은 다전공 신청 자격과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그 다르지 않고, 네, 물론 이제 신청하면 융합전공 지도교수의 이제 승인을 득하면은 다전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다전공 과목을 들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잖아요. 제가 다전공에 대해서 마지막 졸업할 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사실은 모든 다전공이. 근데 사실 다전공 이제 미래사회 세미나 같은 거 들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이 다전공을 하려고 듣는 학생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융합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이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다전공을 못하고 나가거나 안 하고 나가더라도 어쨌든 프로그램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이제 첫 발을 여러분들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전공 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그 트랙에서 과목을 듣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뭐 소그룹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트랙을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아서 소모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문의는 뭐 마찬가지로 아까 정경대 행정실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뭐 정경대 학장님 하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은 또 과목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 혹시 과목이 파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파일은 안 갖고 왔는데. 네, 파일만 쭉 갖다 혹시. 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조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요청한 건 뭐냐면, 제가 모든 학과가 사실은 뭐 교육과정
원칙이 있잖아요.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내가 이수해야 내가 트랙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도 올릴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굉장히 최근에 좀 마무리가 돼서 사실 그 저희가 올리지 못했는데 그것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그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3월부터 학과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2학기부터 학생들이 이제 그 다전공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얻은 상태에서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 건가요? 2학기라는 게 이번 2학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3학년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인데 네,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다전공 신청을 하고 네. 승인을 받아서 네.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융합전공을 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강 자체는 그 전에 할 수 있죠. 과목은 들으면 되니까. 아, 네. 과목은 이미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다전공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 과목을 들었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요구되는 과목들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로 평가를 받잖아요. 나중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R을 활용한 뭐 데이터 분석을 들었어요. 3학년 내년 1학기에. 근데 다전공 신청이 되고 2학기부터 내가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면 이미 그 과목은 내가 들은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과목이 열리는 게 내년 1학기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열려있던 과목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새로 열리는 과목이 내년 1학기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들으면 뭐 당연히 다전공 하는데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작은 다음 1학기고요. 페이퍼적인 시작은 다음 2학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신청 자격 기준이 네. 학점이 어느 정도 넘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그거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년을 고민을 했잖아요. 이 1년 동안 접을까 말까 접을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거를 진짜 한 5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받으려고 해요.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정말 많으면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많으면 일정 수준의 미니멈 정도의 뭐 학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려고 봅니다. 네. 좀 자조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사실 포커스를 맞춘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졸업해서 나갈 때 융합이라는 걸 내가 한번 겪어보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사회과학에서, 왜냐하면 경희대 내에서 사회과학에서 융합 전공은 없어요. 인문에서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서울 캠퍼스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과대 반도체 융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경희대 융합학과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치시면 경희대 융합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예 거기만 이제 모아놓은 게 있는데 다 국제 캠퍼스에 있는 것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은 사회과학 쪽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죠. 사실은 경희대 내에서 인문사회에서 특히 이제 사회에서 융합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딱 꽂혀야 되는데. 또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하셔도 돼요. 그 계장님, 저희가 만약에 그 인원을 넘어가게 되면 100명, 110, 그때 110명이었나요? 뭐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아마 다음 학기 내로 그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해서 고작업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제가 요 부분이 제가 파일은 나중에 또 올릴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들어왔을 때 세 개 트랙에서 이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일 전공은 지금 없으니까 사실은 무시하셔도 되고 다전공하고 부전공에 대해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다른 기준과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한두 과목씩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파일로도 다 올릴게요. 뭐 사진 찍어도 상관없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행을 보면 제가 이제 미래사회기술 트랙이거든요. 이건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에 있는 트랙이 하나인데 전공 기초로 저희가 두 과목이 있고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열려있던 과목이긴 해요. 행정학과에서 열려있던 과목, 미디어에서 열려있었던 과목, 기존에 열려있었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래사회 세미나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과목이에요. 22년에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뭐 전공 필수기 때문에. 물론 졸업 논문도 있어요. 졸업 요건도 저희가 뭐 크게 복잡하게 하진 않고 물론 졸업 논문이 기본적인 졸업 요건이죠. 졸업 논문의 그 요건인데 대체 요건이 있잖아요. 대체 요건은 제가 공인 영어 성적하고 그것도 그렇게 크게 높게 잡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통과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뭐 융합전공 관련된 뭐 대외 공모전이나 그런 대내 교내나 교회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도 난 둘 다 아니다. 나 원래 영어 잘 못하고 논문 쓸 생각도 없고 근데 졸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면 간단한 저희가 졸업 시험을 봐요. 근데 졸업 시험이 뭐 야, 이건 절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단답형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 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졸업 논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요것들이 이제 저희가 정책 과목들이 뭐 인공지능과 사회라는 과목도 있고 이제 새로 생기는 과목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미디어, 사회, 정의, 행정 그래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 세 과목 이상을 들어야 그러니까 세 학과에 분포되어 있는 과목을 들어야 트랙을 완성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밑에 보면 캡스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융합전공은 따로 캡스톤을 열진 않아요. 캡스톤을 열진 않고 이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대가 아니라고 해도 이과에서 캡스톤을 들으면 그걸로 저희가 캡스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캡스톤을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캡스톤이나 독립심화가 사실 융합전공의 성격과 더 맞기는 해요. 그냥 그래야 소그룹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목들을 듣는 거를 이제 좀 권하죠. 당연히 권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트랙을 듣는 아니면 들으려고 하는 아니면 뭐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는 캡스톤 안 듣는데 난 어디서 어느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 건 사실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은 전공 기초에 경제통계학이 있고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전공 필수에, 전공 기초죠. 전공 필수에는 계량경제학, 또 미래사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학에서도 머신러닝 같은 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 어차피 빅데이터 관련된 과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있고 미디어에서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아예 있고 사실은 그 데이터 관련된 과목들이거든요. 빅데이터 활용하는 과목이고 무역에서도 빅데이터 무역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 사실 이걸 우리가 따로 배울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운다는 거면 우리가 의미가 없지만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과 사회과학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목들을 우리가 다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전공 선택 과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트랙인데요. 지속가능 트랙도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전공 기초고요. 미래사회 세미나 있고 정치학 방법론, 왜냐하면 이제 거버넌스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치학 방법론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과목이 두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 정치,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행정, 환경정신, 그러니까 환경, 정보, 국제기구, 지속가능 발전 그런 거에 관련된 과목들을 우리가 하나의 융합전공 안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면 적어도 내가 지속가능 발전이나 아니면 환경 사회학 아니면 뭐 그런 뭐 지구 온난화 그런 거에서 내가 뭔가 좀 훨씬 더 깊게 그 안에서 공부를 했고 그거를 내가 졸업장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테스트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마련한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이고 최대한 전경대에서 관련된 과목들은 다 넣으려고 했어요. 다 넣으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22년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사실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정말 요 융합전공만의 과목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좀 다르게 특이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강의 개발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 과목들은 22년에도 한두 과목 추가가 될 거고 23년 그래서 추가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과목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사실 타전공 인정은 뭐 단일 전공이니까 크게 크게 뭐 저희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못 듣고 2학년 때 못 듣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졸업 여건은 제가 말씀드린 공인 영어 성적하고 간단한 졸업 시험 혹은 뭐 외부나 내부의 교내에 관련된 공모전이나 뭐 그런 입상 실적.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많은 학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다른